정원에 있는 꽃들도 추위를 대비해서 월동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고, 또 1년 내내 두고 먹을 김장도 했습니다. 시래기도 이렇게 정자에 걸어서 말리고 있습니다. 이제 추워지면서 이런저런 월동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수국도 싸줬고 또 시든 꽃들도 정리해주면서 월동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우리 가을에 심은 레위시아인데요. 레위시아가 봄에 심으니까 여름에 과습에 자꾸 죽어서 가을에 올해는 한번 심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게 하고 뿌리가 튼튼해지면 여름에 좀 과습에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심었는데요. 레위시아의 꽃이 너무 예뻐서 매번 실패를 하지만 또 한번 심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시아가 월동은 된다고 하지만 좀 약할 수 있다고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겨울에 보온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걸 씌워 놓았는데요. 이게 다이소에 가면 믹싱 볼이라고 해서 팔고 있는 그런 볼입니다. 크기가 대, 중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중짜짜리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지금 씌워줬고 겨울 동안에 이렇게 씌워주고 보온을 해볼 생각입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 레위시아도 잘 보이고 어느 정도 추위를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 너무 비가 많이 올 때도 잠깐 씌워주면서 과습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 봤는데요. 어떻게 딱 중짜짜리가 이 화분 크기에 맞아서 이렇게 딱 씌워줬습니다. 이렇게 열면 잘 열리고 마치 뚜껑처럼 그렇게 닫힐 수가 있어서 겨울 동안 보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꽃봉오리도 있고 꽃이 있긴 한데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런지 꽃이 활짝 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겨울 동안 잘 키워서 내년에 좀 튼튼하게 정원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크로커스 중에서 가을에 피는 샤프란인데요. 이 샤프란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11월인데 영하의 추위도 있었고 서리도 몇 번 내렸고 한데 이 샤프란은 봄에 피는 크로커스도 마찬가지지만 추위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도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웁니다. 정말 예쁜 꽃이고요. 이렇게 이파리는 이 뒤쪽도 그렇고 이런 약간 부추같이 그런 잎이 올라오는데 꽃이 상당히 크고 색도 예쁩니다. 이 샤프란은. 그리고 특히 이 샤프란은 이 빨간색 암술이 향신료로 아주 고가의 향신료로 쓰이고 있어서 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샤프란이 필 때마다 이 암술을 수확을 해서 그 따뜻한 물을 부으면 물이 우러나면서 아주 향기로운 그런 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또 밥을 할 때 넣어서 또 밥 색깔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수확을 하는데요. 요거는 꽃이 피고 바로 수확을 하는 게 좋아서 오늘 이렇게 암술은 수확을 합니다. 꽃 하나당 암술이 3개가 올라와서 3개씩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귀해서 금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는 향신료였다고 합니다. 꽃 하나에서 정말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향신료로 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꽃이 피는 대로 암술을 수확을 해서 저는 주로 따뜻한 물을 부어서 차로 마시는데요. 색도 예쁘고 향도 좋습니다. 한 번 다 마시고 나서 다시 물을 부어도 또 물이 우러나오고 그래서 여러 번 부어서 차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샤프란 암술입니다. 암술을 잘라내서 특징적인 샤프란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쁜 꽃입니다. 옆에는 이제 봉우리가 올라오고 있고 이 봉우리가 올라오면서 이런 예쁜 꽃이 핍니다. 11월에
아주 화사하게 볼 수 있는 샤프란 꽃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프리틸라리아 구근을 심었는데요. 나머지 튤립과 알리움 구근을 마저 심으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습에 약한 구근들이라서 장마 전에 캤다가 정자에 걸어서 보관을 했었는데요. 오늘 꺼내 보니까 비교적 보관이 잘 되었는데 일부 좀 상한 것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 골라내고 튼튼한 구근들만 모아서 이렇게 심으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튤립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알리움도 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종류별로 곳곳에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 구근들은 지금 심으면 겨울을 나고 봄에, 튤립은 이른 봄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알리움이 피게 되는데요. 정말 봄 화단을 멋지게 그렇게 꾸며주는 꽃들입니다. 이곳은 매년 알리움을 심는 곳인데요. 알리움을 캐고서 화분을 묻어서 심을 때 좀 편리하게 하도록 이렇게 묻어 놓았습니다. 알리움을 종류별로 줄을 맞춰서 심는데요. 이런 구근들은 구근 크기의 2배 내지 3배 정도 깊이를 파서 심어주라고 하는데요. 저는 보통 구근의 2배 정도 깊이로 파서 심어줍니다. 알리움도 구근이 굉장히 잘 늘어나는 그런 꽃이어서 처음에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구근이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개를 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구근 하나를 심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앞에 좀 작은 것들은 내년에 잎만 나고 꽃이 피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심어 놓으면 또 구근이 커지기 때문에 내후년에 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 주었고, 이 위에 있는 구근들은 아마 내년에 꽃이 필 겁니다. 알리움 한 종류를 여기에 2줄로 심어 주었고요. 제가 알리움을 가지고 있는 게 한 7, 8가지 돼서 종류별로 오늘 다 심어 주려고 합니다. 첫 해 알리움을 심을 때 알리움 품종을 잘 기록을 해 놓지 않아서 그냥 알리움을 번호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종류의 알리움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종류의 알리움인데 이거는 좀 작은 구근들이 많아서 내년에 꽃을 요거 2개 정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거는 알리움 핀볼 위저드라고 하는 알리움이고요. 요거는 또 하얀색으로 피는 마운트 에버레스트라고 하는 알리움입니다. 일단 이 꽃밭에 알리움을 종류별로 심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4가지 종류의 알리움과 핀볼 위저드, 또 마운트 에버레스트, 퍼플 센세이션, 슈베르티라는 품종의 알리움을 심어 주었고요. 알리움이 좀 더 있어서 다른 곳에 더 심어 주려고 합니다. 이 알리움은 아트로 퍼퓨레움이라고 하는 품종의 알리움입니다.
이거는 크리스토피라고 하는 알리움입니다. 튤립도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종류별로 좀 심어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튤립은 봄에 많이 보이는 빨간색으로 피는 일반적인 튤립입니다. 구근이 크기가 좀 달라서 크기별로 좀 심어주려고 이렇게 구근으로 크기를 나눠놨고요. 제가 튤립을 심으려고 여기 화분들을 다 묻어 놓았는데 여러 가지 튤립을 심다 보니까 튤립을 수확할 때 구근들이 막 섞여서 수확하기가 어려워서 구근별로 따로 심어주려고 화분을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분에 종류별로 심어주면 수확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튤립은 여러 개를 모아서 심으면 예쁘죠. 그래서 한 화분에 몇 개씩 모아서 심어줍니다. 튤립도 꽃은 참 예쁜데 이 원예종 튤립은 과습에 약해서 여름에 캐서 보관을 해서 좀 심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안 캐고 둬봤는데 매년 없어지더라고요, 튤립이. 그래서 캐서 보관했다가 이렇게 가을에 다시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면 튤립이 비교적 보관도 잘 되고, 물론 개중에 몇 개는 상하지만 대부분 보관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건 하얀색으로 피는 튤립입니다. 화이트 프린스라고 합니다. 이건 핑크 클라우드,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는 튤립이고요. 이렇게 튤립을 보면 옆에 작은 자구가 있는데요. 이건 떼어주고 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꽃이 크게 예쁘게 피니까. 이건 뉴 산타라고 하는 튤립입니다. 이건 아주 진한 자주색, 검은 자주색으로 피는 멋진 튤립인데요. 퀸 오브 나이트라고 합니다. 요건 핑크 트위스트, 요거는 월드 익스프레션, 요거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또 겹꽃으로 피는 튤립이고요. 요거는 앱그루트라고 노란색으로 피는 튤립입니다. 그리고 람바다, 또 요것도 자주색과 노란색으로 피는 튤립을 따로 이렇게 모아 놓았는데요. 이 정도의 튤립을 오늘 심으려고 합니다. 알리움과 튤립을 모두 다 심어주었고요. 월동을 잘하는 꽃들이기 때문에 겨울을 잘 나고 봄에 예쁘게 꽃이 피게 됩니다.